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어떤 질문? 새 프로가 이제 저희가 월수금 이렇게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뭐 첫 멘트를 막 생각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파서. 일단 오늘은 그냥 질문만.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6개월 만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연락을 안 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곧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50대 중반 여성인데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아버지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축하할 일이. 맞아요, 실제 질문이? 실제 질문이 맞아요? 어? 아버지가 50대라는 소리예요. 50대 중반의 여성이 고민이시다는 건가요? 막 하셔도 되는 거야 이거? 어? 그지? 잘못했지, 네가 질문을 다시. 그걸 질문을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다시 질문 주세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6개월 만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음, 이게 이제 사실은 이분뿐만 아니라 질문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은 엄마하고 어떻게 성이 같잖아요. 여성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를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게 인정하기가 싫은 거지, 사실은. 그래서 되게 사실 그거를 지켜줘야 된다는 게 엄마 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리라고. 근데 한 번만 조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별이 찾아오면 더 힘들죠. 사실 이별이 찾아왔을 때. 근데 사실 이별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역설적이게 새로운 사랑이야.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셔서 6개월 만에 재혼을 하신 거는 그만큼 엄마를 많이 사랑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버지로서의 인생이 있잖아요. 왜냐면 다른 외국에서 지금 살고 아버님은 모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아버지의 인생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얼마나 사실 딸이 보고 싶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한국에 나오셨을 때 아버지한테 꼭 연락을 드리셔서 그런 제의를 하면 좋겠다.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좌절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합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곧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고 합격자들은 너도 곧 될 거라며 조금만 견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첫째 딸이라는 부담감이 있었고 집이 부자였던 것이 아니라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과 멀어졌습니다. 현재 제가 승무원을 하기에는 힘든 나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하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아마 생각일 것 같아요. 음,
이제 중요한 거는 꿈을 꾸고 사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사실 준비라든지 이런 거가 잘 됐는지 한번 본인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에 못 이룰 꿈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팔콘 9이라는 우주선이 그 저연료 미사일이죠, 사실은. 우주에 보내놓고 나서 발사체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그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는, 다 아마 그 발표했을 때 다 미쳤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는데 이 진짜 닭살이 다 돋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꿈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승무원 하나 못 되겠습니까? 자기가 꿈을 먹는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꿈을 이루기 위한 접근 방식을 점검을 해야 된다. 첫째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안 될까라고 맨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요즘은 뭐 얼굴 보고 요즘 뽑나요, 승무원을?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 승무원들 보면 뭐 그 얼굴 보고 뽑는 건 아닌데, 이거는 아니야, 얼굴 보고 절대 뽑으면 이럴 리는 없어, 진짜. 얼굴 보고 뽑지 않아, 절대. 그럼 얼굴은 아니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몸이 막 90kg다, 본인이 100kg다. 그러면 안 되지, 사실은. 그잖아요. 비행기 무게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되지. 그러면 본인이 몸을 빼야지, 당연히 되기 위해서. 승무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본인이 준비가 잘 됐는지. 또 하나는 그러면 안 될 리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점검을 해라. 분명히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 꿈을 접고 다른 일을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사실 냉철하게 승무원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무슨 덕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지금 준비가 안 되면 다른 일을 해야죠, 사실. 매달리는 것보다는. 근데 그 꿈을 먹었으면 반드시 도전하면 된다. 무조건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무조건 돼요. 한번 방식을 바꿔서 점검을 해보고 도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같이, 저는 사실 저도 꿈이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꿈이.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이제 꿈들을 많이 꿔요, 사실. 근데 허황된 꿈은 꾸지는 않아. 뭐 복권 당첨되고 싶다. 또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꿈은 꾸지는 않고,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꿈들은 이제 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7편에서인가 제 그 생활기록부에 그 석찬은 아마 공개를 했을 거고, 오늘 그 제 고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에 오늘 또 공개를 한번 할게요. 거기에 보면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쓰게 돼 있는 난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써놓은 걸 보니까 서울대 저도 웃긴 서울대 경영학과를 써놨는데, 성적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전교 꼴등에서 몇 번째 지금 가잖아요. 근데 꿈이 뭐였냐? 서울대 경영학과 있어요. 근데 공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승무원을 꿈꾸는데 거기에 따르는 노력이나 이런 걸 준비했냐 문제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제가 이제 양심은 있었는지 고려대학교로 써놨어요. 고려대학교로. 근데 2학년 성적이 더 안 좋아.
그래서 3학년 때는 경영 계열이라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꿈을 이뤄서 사실은 지방대 무역학과를 갔어요. 무역학과를 갔는데 늘 마음에 걸렸던 게 제 첫 번째 써놨던 서울대라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인가? 그러니까 한 8, 9년 됐죠? 9년? 저 그 당시에 내가 서울대를 한번 도전을 하겠다. 어떻게든 가겠다. 내가 나이 60을 먹어도 공부를 해서 내 꿈이 아니라 내가 썼잖아요. 어렸을 때 그 꿈이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는 못해도.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제가 2013년인가? 12년인가? 서울대학교 박사에 합격을 해서 서울대 농업경제 박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꿈을 못 이루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승무원들도 나이 들어서 하신 승무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제가 사실은 항공 사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예요. 포프리 에어라인. 이름, 항공사 이름은 나중에 포프리 에어라인이 아니라도 제가 인수하면 뭐 어떤 회사 이름이 되겠죠. 그때라도 제가 꼭 승무원을 시켜드릴 테니까 제 약속할게요.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사연입니다. 저희 친언니가 1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나이 차이가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나고 남자 쪽이 형편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가족과 모든 식구들이 모두 반대를 합니다. 언니가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동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익명이에요, 익명이. 아까 발음을 좀 잘해야지. 익명이야? 익명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결혼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저도 딸이 있으니까 결혼을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흑인을 데려와서 아빠 나 결혼할래. 이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할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근데 이제 데려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은. 딸이 사귀고 그냥 뭐 하루 이틀 만났는데 데려와서 보여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딸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남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는 딸을 신뢰 못하는 거거든요. 딸을 신뢰했다면 그 남자도 신뢰했겠죠. 우리 딸이 고른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딸하고 부모님 또 한편으로 뭐 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또 부모님의 사랑이 워낙 더 크니까 또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런 연륜이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좀 형편이 좀 좋고 나이도 좀 차이도 좀 적고 근데 이제 나이는 그렇게 큰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건강관리 잘하면 저도 50대 이 V라인 블링블링 하잖아요. 나이 50인데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9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이 차이 많이 안 나 보여요. 진짜라니까. 그래서 나이는 큰 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이는. 근데 지금 사실 형편이 어렵다고 계속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큰언니의 나이가 25에 30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
남자의 나이는 12살이니까 37에서 이제 40, 이 정도죠. 자,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돈을 모을 나이는 아니에요. 이제부터 모을 나이죠. 그 나이는 경험을 쌓는 나이고, 실제 돈은 이제 그때부터 버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많은 돈을, 지금부터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나이가 어리면 그만큼 경험도 부족하죠.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또 내가 결혼해서 실패도 해봐야 되고, 뭐, 그럼 더 부부싸움이 잦을 수도 있죠,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할 때 거의 돈이 없었어요. 한 번은 다마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계란 배달을 해야 되니까. 초창기에 저도 배달을 계속 했으니까. 저 와이프가 타고 배달을 하는데 육교 밑에서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시동이. 근데 이제 운전은 저만 그 당시에 수동이라 할 줄 알고, 와이프가 임신한 몸으로 그 차를 끌어서 한쪽으로 미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아름답거든요, 사실은. 모든 게 풍족한다. 그 시절이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동생 입장에서 언니를 더 지지해주고 부모님도 설득해서 결혼한다고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언니의 결정이니까 존중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